남성들이 또 골프를 회사에서 뭐 이런저런 이유로 또 많이들 치러 다니는데 이 골프라고 하는 게 갔다가 사실 주말 골프가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많은데 토요일 갔다가 당일날 오는 코스도 굉장히 많은데 제가 그 상담했던 사례 중에 꽤 많은 사례가 뭐라 그러냐면 왜 골프를 1박 2일로 가느냐. 골프 치는 거 괜찮다. 1박 2일로 갔다 오고 나면 옷에 뭐가 묻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잔디가 묻어 있죠. 잔디가 빨갛진 않아요. 네. 이거는 사생활이 아니라 외도에 가까운 거 아니냐. 근데 취미를 가지는 것 자체는 사실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개인의 취향이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외박이 문제라는 거거든요. 사실 그리고 이 와이프 입장에서도 남편하고 같은 취미를 갖는 게 제일 좋겠지만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사실. 애는 누가 아이고, 보나요? 왜 다 집에 그러니까. 가면. 생각 안 해요. 어차피 그 사람은 바람을 피는 사람이에요. 저는 2박 3일도 골프 가고 3박 4일도 가거든요. 근데 정말 남자 넷이서 재밌게 놀다 옵니다. 대다수의 행복하게 여행을 가고 낚시를 하고 골프를 하고 또 금요일 밤에 제가 단골로 가는 24시간 사우나가 있습니다. 그럼 남자들이 다 혼자서 밥 먹고요. 거기서 이렇게 알라그레지 앉아서 TV 보고 이렇게 쉬고 있는 게 너무나 안쓰러우면서 참 행복해 보입니다. 이게 남자들이 참 여자들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아, 물론 좋게 놀았겠죠. 그리고 뭐 굉장히 뭐 유쾌하게 좋게 놀았겠죠. 그러나 그때 기다리고 있는 남자들은 그게 그렇게 잦지만 여자들은 그게 잦질 않아요. 늘 기다리고 있는 우리 아내들의 마음을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기다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기다립니까? 자기 인생이 있는데. 네. 게으른 거예요. 독서도 할 수가 있고 자기 자아 실현의 취미를 가질 수가 있어요. 저는 와이프한테 된장찌개 끓여놓고 기다리지 마라. 내가 저녁을 먹으러 할 때 미리 얘기를 하겠다. 왜 기다립니까? 왜 자기의 시간을 남편에게 의존하면서 낭비를 합니까? 아니 근데 그거는 이렇게 부부 사이에만 있을 때는 가능한 부분이긴 해요. 근데 엄마 입장이 돼가지고 애가 있으면 된장찌개 끓여놓고 먹일 사람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같이 함께 가족을 만들자고 하는 거지 남편만 해바라기 하자고 하는 게 아침 아니에요. 식사를 주부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중학교 아이가 7시 반에 학교를 갑니다. 초등학교 아이는 8시 반에 갑니다. 네. 저는 9시에 나가요. 그럼 네. 집사람이 아침을 3번 차려야 됩니까? 그냥 아침을 세팅해놓고 집사람은 계속 주무시고 계십니다. 자기가 알아서 먹고 가면 돼요. 왜 밥 먹는 거 가지고 그렇게 인생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형님은 천재예요, 천재. 맞아요. 저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내가 안 해서 아이를 잘 다독거리고 지금 초등학교 6학년까지 잘 왔기 때문에 지금 졌다고 소리를 하고 그러니까 싸우다가 아이고. 졌다고 소리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희 애가 이번에 괜찮으시겠어요? 아니 설명이나 들어보죠. 알겠습니다. 설명이나. 네. 제가 작년에 와이프한테 골프라는 골프채를 선물을 해줬어요. 핑크색으로 했는데 뭐 어디 해남이든 어디 여행을 간다. 저는 당연히 제가 기쁘게 야 거기 코스가 이러니까 이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어느 정도 용인이 되시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도 간다고 해도 난 되겠다? 제가 매주 외박을 안 해요. 그래. 저도 2달에 한 번 할까 말까입니다. 왜 남자들이 2달에 한 번 매주는 안 하시는구나. 해요? 늦게는 들어가요. 사우나라고 들어가면 뭐 밤 12시, 1시에는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예.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그 이효선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골프 여행에 대한 우리 아내분들의 정확한 이해가 좀 필요해요. 예. 왜 남자들이 1박 2일로 골프를 가는가? 그럼 가서 뭘 하는가? 이런 인포메이션이 없으니까 무조건 남자들을 맞아요. 의심하는 왜냐면 거예요. 그거 돌면은 그냥 저녁 때 오면 안 돼. 아니죠. 시간이면 치잖아. 아니죠. 골프를 한 번만 치면은 뭐 사업 얘기를 합니다. 사회를 바꿀 수 있어요. 2번을 이틀을 1박 2일로 갔다 오면 독립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2박 3일을 골프를 갔다 온 사람들과는 대성 캠프를 꾸릴 수도 있어요. 으쌰. 그럼 가서 뭘 하냐? 골프를 치면서 비즈니스 얘기는 하루에 다 끝나요. 네. 그럼 그날 저녁 때 힐링이 이제 시작되죠. 네네네네. 내 아내 나의 결혼 생활에 대한 쭉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나머지 셋이 상담을 해줘요. 그렇게 첫날 2사람이 맞추고 다음날 라운딩 끝나고 나머지 2사람의 결혼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남자들이 1박 2일 2번 골프를 치고 나면요. 집에 가고 싶어져요, 다. 그럼 그대로 와서 그 밖에서 이 쌓인 에너지를 아내에게 분명히 이건 보답을 한다고요. 아내들은 건전함 자체를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요. 외롭다는 거죠. 남편이 나가 있는 시간 동안에 그 긴 외로움. 저희 남편도 학회를 가요. 학회를 가면은 뭐 예를 들어서 잘못 들으신 거예요. 갑자기 여러 가지 생각이 나. 무슨 학회가 그렇게 많아? 외롭다는 근데 그
사실은 저도 집에 가면 엄마예요. 그리고 집에 가면 저 아줌마입니다. 상담하는 사람도 아니고 교수도 아니고 집에 가면 딱 엄마하고 아줌마인데 남편이 딱 나갔다가 1박 2일 학회를 하고 들어오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보고 싶어요. 그럴 때 저한테 전화 한번 해주면 좋겠어. 여보, 자기 잘 지내는 거야? 잘생긴 남편 얼굴 왔다 갔다 하지? 요렇게 한번 해주면 잘 있다 와. 이렇게 될 텐데 제 내담자는 뭐라 그랬냐면 전화 한 통이 없대요. 그 여자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싹 이러고 있을 때 여보 내가 전화하게 되면은 당신 그 노는데 방해되잖아. 근데 당신이 시간 있을 때 전화 한 번씩 해줘. 집에서 기다리는 나 좀 이쁘고 여우같이 아양 좀 떨어봐. 안 해줄 남자 하나도 없어. 미련 곰탕지같이. 자, 네. 그렇다면 이제 요 부분에 대한 사생활 얘기, 가장 민감한 사생활이죠. 하이라이트죠. 우리 엄혜련 스님께서 금전적인 사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 주시죠. 박수 씨기나 뭘 하시겠어. 네. 그런데 금전은 갖고 있어야 돼요. 갖고 있어야 돼. 비상금 각자의 주머니. 그리고 통장도 따로따로 있어야 돼. 에? 섞으면 하나가 망하면 같이 망해요. 같이 넘어져요. 근데 따로따로 갖고 있으면 하나 망하면 하나는 살아요. 우리 은감 뭐 큰 뭐 있지 알죠? 뭐 영화 제작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부도 나고 나서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진짜로. 그랬을 적에 정말 홀로 그래도 처녀 때 갖고 있던 돈이 있었어요. 그거 갖고 대구로 내려가서 비빔밥 장수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갖고 몇 년을 했느냐? 식당을 그래갖고 하나를 둘로 또 늘렸어요. 무려 몇 년을 하니까 그 다 잊어버렸던 걸 찾게 되느냐면 18년 했어요. 그렇게 가면서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돈의 중요성이라는 건 섞으면 안 돼. 저는 통장이 여태 없었어요. 그냥 제가 버는 돈을 다 남편 통장에 해서 이렇게 통장을 넣어줬었어요. 그 많은 돈을 버셨는데? 네, 그냥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제 애들이 둘 다 크고 유학을 하게 되고 이러니까 돈이 들게 목돈으로 들잖아요. 근데 교수가 버는 월급은 뻔한 거고 이제 어쨌든 남편이 제 돈에 군형에 뱀이 몇 마리 들었나 그거 들여다보고 앉았는 건 뻔한 건데 내가 들고 있어봐야 저 사람 목만 빠지지 그렇다고 그 돈이 더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돈을 내놓고 이제 그걸 가지고 같이 이제 의논을 해서 애들 돈도 보내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놈 남자가 돈이 씀씀이 명세서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펑펑펑펑 이렇게 써지는 거. 저는 그걸 위해서 그냥 타가니까 저는 오히려 남편을 타 쓰는데 이 남자는 카드비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8월부터 뺐었어요. 달라고. 이제 달라고 그랬더니 얼마 안 되셨네, 얼마 안 됐어. 아니 근데 그랬더니요. 이 돈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깨에 힘이라는 게 있긴 있거든요. 저는 제가 있어요.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한테 그냥 10만 원만 주세요. 20만 원만 주세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고 받아왔는데 제가 통장을 딱 갖고 보니까요. 남편이 저한테 여보 그거 돈 줘야 되는데 그러면 그거 날짜가 언젠데 그러면 언제까지 줘야 되는데 그러면 기다리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건데 남편의 태도가 한 45도 각도 정도 지금 조금 이렇게 바뀌어가니까 요건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할 거고요. 하지만 남편이 버는 월급은 당신도 비상금이 있어야 할 테니 그건 내가 건드리지 않겠다. 그 전에 와이프 다 줬어. 주셨대. 예, 어느 날 이제 애들 유학도 다 공부도 다 끝나고 이제 결혼도 시켜서 또 살림도 나고 이러고 나서부터 이제 내 건 내가 좀 먹게 그랬어. 왜냐면 돈 10만 원만 달래도 막 추정을 하고 줘. 아우 정말 나만큼 보는 사람도 별로 없을 텐데. 그래 주고 났는데 내가 막상 쓰자고 달래면 좋겠어. 나 씀씀이가 크거든요. 뭐 이렇게 큰 사람만큼 뭐 룸사롱 가서 술 사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나는 누구하고 주량이 얼마냐고 물어보면 같이 먹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내일 스케줄, 그리고 내 주머니 사정.
그게 내 주량이다 그럴 쓰시는구나. 정도로 사람 사귀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연극하냐고 후배들 연극하고 이러면 이제 같이 먹어도 내가 그래 끝나고 한 잔 먹자 이렇게 되고 뭐 성질이 급한 거 아니라 난 그래야 편해. 세상에 슬쩍서는 기분이 좋을 적이 어딨어. 사람이 옷을 잘 입으면 걸음이 잘 걸리고 주머니에 돈이 넉넉하면 말이 잘 나와. 그래서 좀 이렇게 10만 원만 달라 그러면 내 그 성질을 알거든. 없어 이래 그랬어. 더럽다 참. 부부의 사생활 약일까 독일까 오늘 뭐 경제적인 부분까지 얘기를 했었는데요. 저희한테 이제 요거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사연을 의뢰해 주신 분이 계세요. 네. 그 얘기를 저희가 먼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뢰인 모셔봤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고민이 있는지 먼저 얘기 한번 간략하게 들어볼게요. 저는 우선 일반 가정주부들은요. 보통 남편이랑 같이 있으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생활비라는 걸 받잖아요. 따지면 한 10년 동안 생활비를 받아서 써본 기억이 별로 없고요. 그리고 제가 벌어서 제가 아이들과 생활해야 되고 그리고 몸이 아파도 일을 해야 돼요. 왜냐면 돈을 벌어야 되니까. 도대체 어떻게 생활을 하냐. 아이가 또 셋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재혼을 한 거거든요. 아이 둘을 데리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결혼을 승낙해 주십시오 했더니 시어머니께서는 아이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애들을 주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둘이서 새벽 4시까지 무릎 꿇고 그날 바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늦둥이 난 게 막내가 이제 재혼을 해서 난 거예요. 근데 아이 첫째, 둘째 애들 학비 때문에라도 제가 몸이 많이 아픈데도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근데 전혀 첫째, 둘째 애들한테는 돈을 10원도 안 써요. 본인이 본 월급은 본인한테만 쓰신다고요? 애들한테도 안 쓰시고요? 그리고 그 막내도 그 교육비가 만약에 100이면 50은 신랑이 내요. 근데 처음에는 100이면 100을 다 내라 그랬더니 얘도 네 자식인데 너는 왜 얘 학비를 안 대냐?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50은 또 그렇게 지출을 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정말 아주 절절한 사연이고요. 우리 선생님들의 지혜가 필요한데요. 이 주인공이 안 나오고 어떻게 우리가 지혜를 모읍니까? 정말 놀라운 일인데 지금 말씀하셨던 남편분이, 의뢰인의 남편분이 용감하게 이 자리에 나와주신다고 합니다. 저도 근데 얘기는 들어봐야겠다. 들어봐야죠. 한쪽의 얘기만 예. 들어봐서 안 됩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또 다른 입장이 될 수 있으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의 의뢰인의 남편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재혼을 한 거거든요. 아이가 또 셋이거든요. 저한테는 생활비라는 게 없어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쪽으로 오십시오. 예. 난 저기군 알아. 지난주에 이영자 씨가 앉았던 그 자리. 진짜 안에서 지난주에도요. 네. 내 안에 왜 저러지? 왜 저렇게 얘기하지? 분명히 하실 말씀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상한 분이 나올 줄 알았어요. 너무 헌칠하시고 인상도 좋으시고. 아니 근데 와이프 얘기만 들으시면 정말 왜 그렇게 사셨어요? 아니, 이해가 안 가는데. 안에서 들으셨죠? 아내가 하는 네, 이야기. 조금은. 어떠셨어요? 어떠셨어요? 일부는 맞아요. 네. 일부는 맞다. 근데 거기에 대한 이유는 있죠. 월급 봉투를 받은 그대로 통째로 다 줬어요. 네. 다 줬는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손에 쥔 게 없었어요. 가계부를 좀 써줘라. 대체 뭐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들어간 거 알아야 뭐 대체를 하고 지금 없는 데서 앞으로 뭐가 들어갈 것인지 알 것이냐. 가계부는 못 쓰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아니고요. 신랑이 지금 얘기하는 부분에서도 이제 아닌 게 있는 게요.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해서 제가 임신을 했는데 신랑이 갑자기 직장으로 찾아온 거예요. 네. 회사를 그만뒀대요. 그러기를 2년을 놓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배는 부르고 2년 동안 집에 빚이 얼마나 생겼겠나 생각을 해보세요. 네. 진짜 그런 거 일일이 말을 안 했는데요. 그 빚 갚는 것도 진짜 2년 동안 빚이 진 게 갚는 데는 8년, 10년이 걸리거든요. 그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뭐 가계부 이런 얘기, 뭐 월급, 저도 신랑 월급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저렇게 얘기하면
진짜 빌딩이라도 샀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렇게 아껴가지고 네. 모아서 잘 네. 했을 정도면. 지금 어느 정도 그래도 본인 그 월급 관리하시면서 모아 두셨어요? 어느 정도? 와이프 모르게? 아, 조금씩은 적금 넣는 들어놓으시고. 방이, 예. 돈을 쓰려고 할 때 가족이 한 가족으로 생각이 안 되고 이렇게 반이 나뉘어져서 그렇게 마음이 쓰이게 되나요? 한동안 애기 엄마하고 저하고 좀 사이가 안 좋았었어요, 중간에. 네. 좀 그런 문제 때문에 사이가 안 좋다 보니까 뭘 하든 그쪽의 애들이 뭘 하든 저보고 터치를 하지 말고 상관을 하지 말라. 이런 요구가 있었어요. 중간에. 예.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든 어떻게 나가든 저보고는 거기에 대해서 상관도 하지 말고 신경도 쓰지 마라. 안 해도 된다. 안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를 저한테 공개적으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가 그럼 마음이 좋다. 그럼 네가 그렇게 원했으니까 나 그럼 네가 원하는 대로 난 해주겠다. 이혼까지 요구를 저한테 해갖고 법원까지 갔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때 아기가 4살인가 그랬었으니까 걔 생각에서 제가 미뤘죠. 제가 왜 이혼까지 결정하게 됐냐면 살다 보니까 잔소리가 되게 심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사춘기가 딱 접어드니까 큰애가 잔소리가 너무 심하니까 애가 자꾸 삐뚤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 내린 게 얘가 옆에 바로 사시는 외할머니네 집으로 가서 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작은 애가 초등학교에서 다시 사춘기로 오니까 누나하고 똑같은 거를 겪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할머니네도 지금 갔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하면서 내가 두 아이의 가슴에 못을 박을 수는 없다 해서 이혼을 하자 그랬어요. 근데 그 잔소리가 어느 정도냐면 밥 먹을 때 애들이 이렇게 누울 수도 있고 막 이러면 밥 먹을 때 팔 들어. 거기 대지 마. 젓가락 똑바로 해. 청결 부분도 아마 굉장히 깔끔하실 겁니다. 그런가요? 네. 어떠세요? 그 결벽증이라는 게요. 그러니까 동네에 다 소문날 정도예요. 이렇게 퇴근을 하면 보통 남편들은 딱 와서 엄마 어디 있어 이렇게 찾잖아요. 근데 저희 신랑은요 신발을 딱 벗자마자 베란다로 막 가요. 그 청소기부터 꺼내요. 그리고 막 청소기 구석구석 하는데요. 제가 먼저 퇴근을 하면 항상 집을 먼저 잔소리가 심하니까 하거든요. 근데도 나중에 집에 들어와서 발로 막 방바닥을 이렇게 하면서 방바닥이 이렇게 버석버석해 이러고 저보고 막 먼지가 이렇게 휘 이렇게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잘하려고 막 하다가도 그런 소리를 들으면 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제 애엄마는 벗는 그대로 올라가요. 그러면 그게 목욕탕 입구나 방 어디 한 구석에 그냥 던져져요. 근데 지금 7살짜리 딸내미가 똑같이 해요. 대중탕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애기 목욕하면 애기들이 이런 왜 다라 같은 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막 놀잖아요. 애기가 없어져서 봤더니요. 지 아빠를 닮아가지고 그 대중탕에 있는 유리창을 다 닦고 앉아 있는 거예요. 6살짜리가. 양쪽을 다 닮았네. 어떻게 아니 대중장에 6살 되니까 이걸 닦고 있으면 주인 입장에서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리고 손님들 오면 막 손님들한테 뭐 이렇게 손님들 오시면 바로 다가를 이렇게 하면 막 뭐 야야 가루 떨어져. 뭐 대구 먹어 막 손님한테요. 그리고 막 엉덩이 들어 그리고 막 청소기를 밀고 이러니. 아빠 닮아서. 네, 손님들 오면 손님들한테 아빠가 막 청소기를 막 엉덩이 밑에를 막 청소를 하고 이러는 거예요. 손님들 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집에 오는 거를 굉장히 꺼려해요. 대인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많이 생기겠는 거예요. 두 분이 그래도 되게 반대하는 결혼을 두 분이 무릎 꿇고 새벽까지 계시면서 결혼까지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연애할 때 너무 애틋해서 그러셨을 것 같은데 아니, 지금도 그때는 이런 지금도 사이는 되게 문제점들이 좋아요. 그래요? 이게 뭐가 사이가 좋아요? 뭔가요? 지금 난 이해할 수가 없네. 노천에 가시면 어디부터 사이가 좋아졌었어요? 지금 저랑 박수호 씨한테 정말 돌 던지시는 네. 건가요? 아니 저는 진짜 남편 사랑하시고 사이가 좋아요 지금. 네, 그런 거에서는 되게 좋은데요. 궁합이 잘 맞는데. 네, 근데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섭섭하고 병을 얻고 막 병을 이러다 얻고. 보니까요. 제가 오죽하면 부부싸움을 하면서 신랑이 제일 아끼는 그 결혼 사진 큰 거 있었거든요. 너무 분한데 제가 힘이 아무리 이렇게 등치가 커도 남자를 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이 신랑 그 결혼 사진 누나를 제가 이렇게 칼로 이렇게 막 다 도려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무슨
자기도 못 참겠나 봐요. 내 눈이 빠졌는데요. 내 눈이 빠졌는데 당연히. 그럼 남편은 어떻게 했어? 빨리라고 하세요. 그랬더니 나 무서운데 여기. 네, 그랬더니 없는데. 그거를 제가 저기 현관에다가 밖에다 버렸어요. 네. 동네 사람들 보라고. 그랬더니 그걸 주워가지고 들어와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 다음날 친정아버지가 애기 봐주러 딱 오셨더니 장인어른 앞에 그 사진을 딱 내놓으면서 어르신 보세요. 따님께서요 이렇게 신랑 서방 눈알이나 파고 앉아있고 그 얘기를 그걸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님이 야 그거 왜 그랬니? 이렇게 저희 친정아버지가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뒤돌아서면서 잔소리를 좀 해야지 이러시는 거예요. 이방 재혼한 건데 예. 속을 반씩 빼고 살아. 어떻게 내 속을 100%다 넣고 살라 그래? 이 세상에는 완벽은 없어요. 완벽은 없어. 서로 불만 하자면 100을 기준으로 하자면 10,000개씩 있어. 다 속 터지고 사는 거야. 좀 양보하세요. 그리고 좀 마누라 돈 좀 줘. 여자는 돈을 줘야지 잘 돌아가. 기계도 기름을 부어야 이놈의 기계가 돌아가는 거지. 맨꽁깽이로 돌아가라 그러면 그놈의 기계가 돌아가. 그러니까 남편이 자꾸만 미워지는 거야. 좀 이뻐 보여야 뭐를 잘하지. 솔직히 결혼 생활하는 게 그렇잖아요. 남자한테 밥 얻어먹고 살림하고 아이 낳고 몸 주고 다 하는데 거기 자기 마음도 아니야 잠깐. 아니 오버들 하지 마세요. 이거 정말 중요한 이거 하버드 교수들이 할 수 있는 얘기야. 그게 아니고 다 주는데 거기에 노동까지 하잖아요. 근데 생활비를 니에 내에 우리에 따로 이건 아니. 너무 내가 보기에는 막 치졸하고 숨이 콱콱 막혀. 왜 사세요? 헤어지세요 당장. 아니 너무 사이 좋으시대요. 너무. 아니 근데 아까 남편분이 상처가 있었어. 예. 또 헤어져. 이렇게 부부라는 게 정말 하나가 돼서 살자라고 생각을 하지만 꼭 하나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또 아까도 얘기도 했고 살면서도 우리가 늘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또 둘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을 해요. 이 남편을 뵈면서 제가 우리 남편한테 가졌던 정말 그 서늘함으로는 좀 뵙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남편도 저하고는 너무도 반대예요. 이렇게 좀 퉁퉁한 사람들이 갖는 공통점이 좀 있나 봐요. 뭐냐 하면 전 남편은 저희 집에 굉장히 정리정돈, 깨끗하게 막 이러는 성격이고 저는 가지고 오늘 옷 벗어놓은 거 내일 다시 껴입어도 되고 빨아도 되고 그거 좀 묻었으면 털어도 되고 묻어도 되고 저는 좀 그런 편이라서 사실은 저희도 이댁 부부 같은 이런 부부싸움을 굉장히 많이 하고 살았죠. 그런데 정말 저는요. 남편이 잔소리를 하면 할수록 더 안 해요. 그냥 잔소리하고 남편이 성격이 어떤 걸 알지만 그냥 내가 한 짓을 저도 알잖아요. 근데 남편이 조금 봐주고 그냥 모르는 척 해주면 정말 그게 미안해. 저 사람이 지금 얼마나 내가 한 짓이 스물거리고 어떨까 싶어서 휙 벗어났다가도 슬슬슬슬 가서 그거를 개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콕 집어서 잔소리하면 미쳤나 너 한번 해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절대로 안 하게 되거든요. 정말 제 마음 같아선 아이들 좀 보듬어 주시면 아마 더 열심히 일해서 더 주머니 채워드리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부부의 핵심은 그 아이들 외할머니가 간 아이들 데려오셔서 데려다가 잘해줘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럼요. 정말 화기애애한 그럼요. 그런 가족이 돼요. 근데 남편 마음도 좀 달래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아까 나 신경 쓰지 마라. 그 아이에 대해서 하지 말라. 물론 그거는 이제 너무 잘못한 상처죠. 맞아요. 너무 잘못한 상처지. 네. 저기 우리 사모님께서는 털털하시고 이쪽은 애견까지 쓰시고 피부 관리까지 아주 깔끔하세요. 피부가 깔끔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상반되니까 처음에 좋아서 만난 거거든. 근데 남편분께서 정말 뭐 이런 얘기를 내가 입으로 하긴 싫습니다만 어려운 생활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전실자식이 둘이나 있으니까. 내가 아무리 잘해도 조금 잘못하면은 친아버지가 아니다. 이런 소리를 들을까 봐 걱정했는데 말이 중간에 너무 험했군요. 근데 그 말 험한 게 그게 참 상처된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이미 했으니까 관두고 부부는 서로 잘하는 걸로 모자라는 걸 채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각각 틀려 보인 사람이 이제 세월 가서 미운 정, 고운 정 다 듣지. 아주 좋은 부부됩니다. 네. 정말 한마디만 부탁하고 싶어요. 저 아내의 성품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아무리 내 사랑이 내 인생이 중요하지만 내 사랑하는 자식들을 포기하고 결혼할 수는 없다고 할 만큼 애틋한 모정이 있고 얼마나 인간적이세요. 그런데 지금 당신하고 결혼하시면서 전작에 그 사랑했던 아이들을 자기 외가댁에 보낼 때는 정말 이건 크실 거예요, 상처가. 그것부터 잘못된 거라고 보거든요. 네 자식, 내 자식 하지 말고 우리 자식으로 그 아이들부터 당장 불러들이세요. 이건 정말 욕심이에요. 쉬운 이건 일은 아니에요.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